그 엑시노스 4412 좀 전에 보여드린 이제 그 장치 마찬가지 그 장치입니다. 그 장치인데 이쪽이 이제 CPU 사이드죠. 이쪽이 CPU 사이드고요. 그러면 I2C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이게 센서 구성도 예제입니다. 우선 이제 이게 얼마나 잘 쓰이는지 그런 거를 알아보려고 샘플을 구성했습니다. 3축 자이로스코프가 있습니다. 자이로스코프는 이제 각속도 센서입니다. 각속도. 그래서 이거는 얼마만큼의 각을 움직였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울기라든지 그런 거를 알아내는데 아주 편리한 도구가 되겠는데요. 이 센서가 이제 데이터를 측정했으면 이거를 CPU 쪽으로 이제 전달하고 싶을 겁니다. CPU는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이 통신을 이 SCL이라고 하는 클럭하고 SDA라는 데이터, 클럭하고 데이터입니다. 클럭하고 데이터 두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CPU와 연결되어 있고 CPU 쪽에도 얘에 맞대응하는 SCL하고 SDA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럭하고 데이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주요하게 볼 사항은 여기서 I2C의 클럭이 또 한 번 다른 SCL에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다른 SDA에 연결이 됩니다. 두 라인으로 통신을 하는데 이렇게 따서 이렇게 SCL하고 SDA를 연결해 가지고 여러 장치를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마스터고 이쪽이 슬레이브인데 마스터는 하나고 슬레이브는 N개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N개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N개가 몇 개까지나 이 디바이스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지도 이제 I2C를 자세히 살펴보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고 이쪽도 살펴보면 어떤 데이터를 한번 전송하는지 볼까요? 이쪽은 3축 마그네틱 센서입니다. 3축 마그네틱 센서, 3축 액셀로미터. 액셀로미터는 이제 가속도 센서입니다. 가속도. 이건 우리가 흔히 차량 같은 데서 이거는 이제 가속이 됐을 때 그 가속을 출력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속도가 뭐가 있습니까? 중력 가속도가 있습니다. 9.8 m/s 제곱이죠. m/s 제곱인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가속도 센서인데 이 가속이 되는 정도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속도 센서는 차량 같은 데서 차량이 충돌을 했다 그러면 에어백이 터지죠. 그럼 그 충돌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속도 센서를 통해서 충격량을 계산합니다. 얼마나 가속이 걸렸는지. 그래서 이제 이 가속도 센서가 나타낸 값에 따라서 이제 에어백이 터지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이 가속도 센서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고요. 특별히 자이로스코프이 이제 더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휴대폰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됐는데 물론 이제 그 기술적인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싼 센서는 좀 더 비싼 그 정확한 출력을 내겠죠. 이거 우리가 그 에어백이 터지는 것도 제때 잘 터져야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가속도 센서를 써야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구성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게 3축해서 6축입니다. 그래서 얘를 모션이라고 생각하고 모션 센서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두 개를 해가지고. 그럼 이제 요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이 CPU 쪽에다가 마스터 쪽에다가 보내줘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I2C를 통해서 보내줄 수가 있다. 이런 구성을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쪽에서 이제 데이터가 이쪽으로 흐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CPU가 항상 이 I2C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그것만 보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러면 CPU가 다른 중요한 계산들을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는 CPU가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가 다른 컴퓨팅을 수행하고 있다가 이쪽 그 I2C 슬레이브로부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만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좋은 컴퓨팅 모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자원이 인터럽트입니다. CPU 사이드는 이쪽 디바이스 쪽을 이제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디바이스 쪽에서 특정한 컨디션이 됐을 때, 조건이 됐을 때, 특정한 조건이 됐을 때 이제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특정한 조건이 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터럽트 라인을 깐 겁니다. 이렇게 인터럽트 라인을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CPU가 알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제가 지금 의미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좀 더 복잡한 회로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상황이 되면 인터럽트를 발생시켜서 CPU가 하던 일을 멈추고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장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I2C도 연결을 했고요. 입출력을 위해서. 그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를 읽어가는 거의 효율성을 위해서 CPU가 폴링 모드에서 동작하지 않고 인터럽트 모드에서 잘 서비스 받게 해주기 위해서 인터럽트를 이와 같이 연결하는 회로 구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I2C는 이런 그 예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고 아주 기본적인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 I2C를 처리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꼭 알아야 될 아주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I2C의 기본적인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성입니다. I2C는 이 어떤 특성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두 개의 와이어로 이루어진 버스다. 이 버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가 타는 버스랑 스펠이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사람을 나른다면 이 버스는 뭉텅이의 한 묶음의 그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버스라는 개념이 일맥상통합니다. 두 개의 와이어로 이루어져 있다. 라인이 두 개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소수의 디바이스들과의 통신에 사용이 된다. 뭐 라디오라든지 TV 튜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송 속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100kbps입니다. 스탠다드 모드에서. 그리고 패스트 모드에서 400kbps입니다. 그리고 하이스피드 모드에서는 3.4mbps입니다. 여러분 이 bps는 이 B자가 소문자일 때는 비트를 얘기합니다. 비트입니다. 비트. 그러니까 이 초당 비트 퍼 세컨드입니다. 비트 퍼 per 퍼 세컨드입니다. 세컨드. 초당 비트수입니다. 초당 비트수. 그러니까 100K면 얼만큼입니까? 100K면 100 곱하기 K는 뭡니까? 1000이죠. 1000. 사실 1024인데 이렇게 편의상 표시하겠습니다. 뭐 큰 차이 없다 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곱하면 10만이 되겠군요. 10만 비트 퍼 세컨드입니다. 우리 한 글자가 우리가 아스키로 따질 때 몇 비트로 표현됩니까? 8비트로 표현됩니다. 8비트로 한 글자를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물론 이제 익스텐디드까지 따지면 좀 16비트까지 가겠지만 일반적인 예는 그렇습니다. 8비트가 한 글자다. 알파벳 하나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뭐 A라든지 B라든지. 8비트에 65인가? 65 아마 어떤 숫자입니다.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A고 이런 약속이 이제 아스키 코드로 돼 있죠. 아스키 코드로 돼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숫자가 들어가면 됩니다. 8비트면 한 글자, 한 알파벳을 전송할 수 있다고 쳤을 때 이거를 이제 8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복잡하죠? 그럼 10으로 나누죠. 10으로 나누면 하나만 딱 지워집니다. 그러면 10만이 아니라 만이 되겠네요. 그러면 초당 10,000글자를 전송하는 겁니다. 초당 10,000글자를 전송합니다. 우리 A4G 책 같은 거 보면은 한 페이지에 몇 글자가 써 있습니까? 뭐 줄수 뭐 이렇게 곱해보면 그래도 10,000글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 100kbps도 그렇게 작은 데이터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당 이만큼 전송하니까 괜찮은 겁니다. 이것도 전송할 만한 거죠. 그 다음에 400kbps는 패스트 모드인데 4배입니다. 4배. 그리고 3.4 메가면은 이건 이제 단위가 벌써 커지네요. 메가면은 K가 2번이지 않습니까? 그죠? K가 2번이니까
얘만 봐도 100만입니다. 100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뭐 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사진 한 장을 전송한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풀 HD라고 따져봅니다. 그럼 1920 픽셀입니다. 1920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1080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풀 HD에 사진 한 장. 이렇게 되고, 이 화소는 24비트 컬러입니다. 24비트 컬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송량이 1920 곱하기 1080 곱하기 24비트니까 24비트 한 픽셀마다 화소가 24 컬러거든요. 그죠? 24비트 컬러거든요. 24비트 컬러. 2의 24승계까지 표현할 수 있는 컬러죠. 그러니까 24비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비트 전송을 위해서 24비트가 필요하고요. 이런 거를 이 사진 한 장에 담으려면 가로로 1920 픽셀이 있고 세로로 1080 픽셀이 있습니다. 풀 HD는 풀 HD. 요즘에 아주 텔레비전이 뭐 하이 데피니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사진 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제 동영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초당 30프레임이 필요할 겁니다. 그 이상이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요거만큼의 BPS가 있으면, 요거만큼의 BPS가 되는 라인 속도면 영화를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이제 굳이 이런 예를 들었냐면, 이런 전송을 따질 때 이게 직관적으로 안 옵니다. 이 100K BPS면 만 글자면 몇 페이지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더 가까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커졌을 때는, 이렇게 단위가 커졌을 때는 이렇게 이제 그래피컬한 사진 한 장이라든지 아니면 사진 30장 이렇게 따지면 이 전송량이면 텍스트를 전송할 수가 있다. 뭐 만 글자 전송할 수 있다. 또는 사진 한 장 전송할 수가 있는 그런 속도를 가지고 있군. 또는 어떤 동영상을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군. 이렇게 이제 추측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그래서 드린 거고, 그래서 데이터 전송을 보면은 시리얼이고 순차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병렬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고 또 보내고 순차적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순서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8비트 오리엔티드 되어 있다고 합니다. 8비트 오리엔티드. 그러니까 1비트씩 전송을 해도 8비트 단위로 잘라서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리엔티드가 그거에 이제 준해서 보겠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디렉셔널이 이제 방향이죠. 방향인데 바이가 양방향이라는 뜻입니다. 양쪽 방향으로, 바이 디렉션, 양쪽 방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마스터 슬레이브 관계의 통신 형태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마스터는 주인이고 슬레이브는 하인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주던, 이렇게 해서 받든 마스터가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너 보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너 받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 슬레이브 모드입니다. 그래서 마스터가 시작시키고 마스터가 끝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는 송신자 또는 수신자로 동작하면서 슬레이브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주소 지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마스터가 있고요. 슬레이브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슬레이브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몇 개까지 연결이 될 것이냐를 대략 따져보면 주소를 지정합니다. 이게 슬레이브 주소를 지정하는 겁니다. 슬레이브의 주소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우리가 마스터가 뭔가를 전달하려면 우리도 그 우편이 집 주소가 있어야지 배달하는 것처럼 얘도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소 단위 하나가 한 곳에 전송될 수 있는 그런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주소 지정이 7비트 또는 10비트입니다.
그리고 유니크한 어드레스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비트가 주소 비트면 받는 상대는 몇 개까지 정할 수 있습니까? 2의 7승계까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비트가 있으면 7비트를 맨 처음에는 만약에 순차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7비트에 0을 채워서 보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7비트에 1을 채워서 보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를 채워서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을 채워서 보낼 수 있고, 이러다 보면 하나씩 1을 채우다 보면 이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긴 1, 2,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최대수가 될 겁니다. 최대수. 그럼 이 숫자는 뭡니까? 이 0은 뭐 0이죠. 그럼 이 맨 끝수는 뭐가 됩니까? 맨 끝수는 2의 7승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이 진수를. 그래서 0부터 2의 7승 마이너스 1개까지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주소를 0도 표현할 수 있고 1도 표현할 수 있고 2도 표현할 수 있고 맨 끝에는 2의 7승 마이너스 1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주소 몇 개입니까? 0부터 2의 7승 마이너스 1개니까 마이너스 1까지니까 2의 7승계입니다. 그럼 주소를 2의 7승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2의 6승이 64죠? 그러면 얘는 뭡니까? 128이네요. 그러니까 슬레이브를 로지컬하게는, 논리적으로는 128개까지 쓸 수 있습니다. 7비트를 쓰면. 주소 지정을 7비트를 쓰면, 10비트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10빗. 10빗을 쓰면, 그냥 지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2의 10승입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디바이스 주소 지정을 통해서 슬레이브의 개수를 이제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128개까지 됐다고 해서 128개를 다 쓰진 않겠죠. 한 10개 쓰면 많이 쓰는 걸 겁니다. 뭐 이렇게 구성하면 충분한 밴드윗이 나올 겁니다. 밴드윗은 이 전송 용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특성은 이와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